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저녁 당정대 고위 인사들이 총리 공관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이유는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간의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죠. 오늘 아침 최고위를 보니 이제 봉합 수순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정청래 대표가 꺼내놓은 말은 조이대 대법원장의 사퇴였습니다. 대법원은 올해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기 때문에 자연히 시선은 대통령실로 향했죠. 마침 이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받은 강유정 대변인의 공감이라는 표현을 두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무엇에 대한 공감이었냐는 거죠. 오늘은 이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네 분과 함께요. 정치권 상황 심도 있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정 전 민주통합당 의원, 이승훈 전 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가 조이대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영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의원의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 부분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비의원의 공직 적격성에 관한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거르칠 정도로 중요한 사항에 관한 허위 사실의 발언이라고 판단되므로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라는 이런 말에 허용될 수가 없습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완송한다. 재판 독립, 법원의 정치적 중립은 조이대 대법원장 본인 스스로 어긴 것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법원장이 그리도 대단합니까? 대통령 위에 있습니까? 국민들의 탄핵 대상이 아닙니까? 대법원장이 뭐라고? 보신 대로입니다. 정청래 대표가 대법원장이 대통령 위에 있는 거냐, 탄핵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어제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입니다. 법사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했고 여당 대표가 오늘 저렇게 카메라 앞에서 사퇴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김민희, 어떻게 보면 여당으로서는 할 수 있는 최고조의 압박을 지금 대법원장이 가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사법 개혁의 지금 과제도 있는 것이고요. 예. 또 하나는 내란 전담 재판부 관련한 이슈도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사법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 그리고 반드시 내란 전담 재판부를 구성해라라는 그런 이제 요구가 함께 들어가 있는 목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지난 대선을 목전에 두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을 불과 며칠 만에 그렇게 7만여 페이지를 다 읽었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던데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가운데 그런 일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불법 개헌과 내란 그리고 중간에 직위원 재판부의 구속 취소, 심우정 총장의 즉시항고 포기 이런 일련의 정말 그 헌법을 유린하는 듯한 그런 상황 속에서 사법부는 단 한 번도 정의로운 목소리를 내지 않고 침묵을 했거든요. 이제 그런 가운데 사법개혁의 즈음에서는 법원장들이 회의를 하면서 사법부가 들어가야 된다, 반드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 가운데 자성의 목소리는 하나도 들리지가 않았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그 문제를 봤을 때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이고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것이 그냥 마냥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것이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정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한 2년 정도 임기가 남았던가요? 그래서 6년을 다 채우지는 못하는 상황인데 그런 어떤 사법부의 자성과 반성의 목소리는 좀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저는 어떤 정무적 판단에 의한 그런 목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이슈는 야당이나 법원의 반발이 불러 뻔한 이슈입니다. 그거를 지금 민주당이 여권에서 아주 강하게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대법원에서는 입장 표명을 안 하고 있지만 법조계 분위기 대략적으로 보이고 국민의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강력하게 반대를 하겠죠, 그러면. 여론은 별로 좋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5개의 재판이 지금 사실상 정지됐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사익을 위해서 지금 재판부를 흔들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대법원 흔들기는 어떤 목표 지향성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 예. 거기에는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사익이 깔려 있다. 공익이 아닌 그러한 공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대통령실이 조심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대통령실의 대변인이 오전에는 굉장히 강한 어조로 대법원을 흔들었다가 또 그 이후에는 또 말꼬리를 좀 낮췄어요. 예. 그것은 자신들도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그 의지의 신호로 보입니다. 이게 흔들긴 흔들어야 되겠는데 예. 잘못 흔들다가는 여론의 역풍을 맞을 것 같고 예. 그리고 지금 대법원 흔들기가 굉장히 정당성과 정통성이 굉장히 부족한 예. 그러한 대통령을 위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는 여론의 역풍 때문에 오늘 말을 좀 내린 것 같고 예. 그래서 말꼬리를 좀 흐린 것 같은데 어쨌건 이재명 대통령은 과반 지지를 받지 못한 대통령이었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달리 탄핵 직후 대통령인데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지금 급상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조심성 없는 정권이라는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대법원 흔들기까지 나온다면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예. 조심성을 좀 갖고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민주당에게도 했던 말이 있죠. 권력의 자제와 절제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촉구를 했었는데 대통령실이 그 운영배 헌법재판소장의 말을 다시 한번 되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대통령실 논란은 뭐 좀 이따 뭐 바로 짚어보도록 하고 여기 뭐 전직 대변인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그 의미를 물어볼게요. 근데 이승훈 부장님, 정치권에서 사퇴한다고 하라고 해가지고 대법원장이 사퇴 안 하겠죠. 사퇴하면 또 이상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민주당에서 더 다음 수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탄핵, 정청래 대표가 탄핵 언급했거든요. 탄핵이 있을 테고 또 수사까지도 의뢰 가능한 겁니까? 뭐 탄핵할 수도 있고 수사도 요청할 수 있죠. 예. 근데 문제는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건데요. 지금은 탄핵이나 수사 카드를 쓴다라기보다는 왜 법원이 굉장히 권위주의화되고 왜 성역화되었을까? 법원에 대한 비판을 하면 마치 정치적 중립성, 법원의 재판의 독립을 해치는 것처럼 들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저는 좀 인식은 사라져야 된다. 대통령에 대해서도 선출된 권력이지만 탄핵되고 구속되는 거잖아요. 결국 법원도 정의롭고 공정하지 못하고 불법을 자행한다고 한다면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고 또 예. 정치적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란 재판에 대해서 법원이 제대로 심판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판에도 임하지 않잖아요. 결국 법치가 그렇게 바로 서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때 이 후보 시절 때에도 사실상 전원합의체 판결이 회부되자마자 3, 4일 만에 사실상 결정을 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법원의 재판이 독립되어 있는 것인지 정치적 중립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기 때문에 예. 이 내란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사건에 있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위해서 저는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거다. 만약에 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대법관 수를 증원할 수도 있고 예. 법원에 대한 내란 전담 재판부 구성도 강하게 요청하고 그렇지 않으면 입법 사항으로서의 법 개정도 고려해 보겠다라는 저는 정치적 압박이라고 봅니다. 현재로서는 여론을 조금 모으려는 의도인 것 같으네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실의 강유정 대변인이 정청래 대표의 질문이 아니었고 추미애 위원장이 사퇴하라고 요구한 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냐 이렇게 대통령실에 물었다가 약간 좀 번복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의 입장도 마찬가지인지 좀 궁금합니다. 네, 아직 저희가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적인 요구가 있다라면 한편으로는 임명된 권한으로서는 좀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돌이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점에서는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선출된 권력이 어떤 의사에 대해서 표명을 한다면 임명 권력을 일단 한번 돌이켜봐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원칙적 공감이란 얘기입니다. 돈 사안과 연관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원칙적 공감한다는 건 오독이고 오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정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에 대해서 공감한 것이 아니라 다음 질문에 대해서 공감을 표명한 것이기 때문에 수정을 한다는 거였는데 정관진 대변인, 저렇게 대변인이 한 번 했다가 다시 내려와서 정정하는 거는 그만큼 사안이 예민하다는 거죠. 저런 경우가 저도 기자 생활 오래 했고 청와대에 출입했지만 아주 흔하진 않은 경우죠. 아주 이례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만큼 본인이 했던 발언이 어떻게 해석되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조희대 대법관에 대해서 탄핵에 나설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뒀다라고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저렇게 다시 한번 내려와서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최근에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 또 대통령실에서 보이고 있는 사법부에 대한 압박은 결국에는 선출 권력이라는 국회 또 그러니까 입법권과 행정권을 가진 민주당이 사법권 위에 군림하겠다라는 일련의 정치적 행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지적했던 것처럼 나치도 선출 권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이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입법권을 존중하되 그 입법권은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의 행보는 본인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마음만 먹으면 사법개혁이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이든 얼마든지 나설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최경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권력을 다 갖고 있다고 100%, 120%다 쓰려고 할 때 그때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하는 삼권 분립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도 서열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사법권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듯한 발언에 많은 국민들이 실망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결과적으로는 이게 과연 정치적으로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에게 도움이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할 거고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그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태에 사실상 공감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것 때문에 내려온 거거든요. 그럼 대통령실에서는 왜 이거가 아니라고 강조를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조희연 대법원장 간의 그 과거의 그런 인연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을 부각될까 봐 그랬을까요? 왜 그걸 정정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국회 차원에서 어떤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것과 대통령실이 지금 이 사법부 개혁이랄지 내란 전담 재판부 관련한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참전하는 것처럼 하나의 플레이어처럼 보이는 것은 조금 부담스러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지난번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그게 왜 위헌이냐 내란 전담 재판부가 법률에 의해서 얼마든지 조직할 수 있는 거다라는 이제 취지의 얘기는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에서 국회에서 어떤 여당 대표나 발언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다 평가하고 참전하는 듯한 그런 모습은 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문제들은 근본적으로는 직위원 재판부에 대한 어떤 사법부의 모습이 결코 정의로워 보이지 않다는 점에서 기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직위원 재판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첫째 있는 것이고 지금 재판의 속도에 관련해서 상당한 불만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사실 유흥업소 무슨 출입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의 감찰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런 문제가 불거지면 결과는 차치하고라도 일단 재판에서 배제시키는 게 통상이 있었던 일이고 그게 원칙적으로 맞는 것인데 그런 모습도 없으면서 속도는 늘어지고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계속 불신을 받는 이 상황에 대한 염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은 나몰라라 하는 것이고 다른 얘기들만 사법개혁에 대한 본인들의 걱정 이런 것만 하고 있는 것 자체에 대한 민주당의 문제 제기입니다. 또 하나 여기서 짚어볼 것이 선출 권력과 임명 권력을 이제 비교하면서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 그러니까 좀 상위에 있다라는 그 전제가 좀 깔려 있는데 최 의원께서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민주주의 교과서를 잘 모르고 하는 소리죠. 이 민주주의라는 게 고대의 아테네 그리스 시대에 만져졌던 제도인데 한동안 한 2000년 정도 사라졌어요. 사라졌다가 18세기 정도에 다시 유럽에서 불려 나옵니다. 민주주의를. 이제는 민주주의 이런 거 한번 해도 되겠구나. 왕을 때려 눕히고. 그래서 그 제도가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겁을 냈죠. 아니 그럼 민주주의는 그 국민들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러면 절제도 없고 폭력만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두려워하니까 그러니까 상권 분립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법부 같은 제도는 좀 귀족제적인 형태가 좀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행정부 관료들도 약간 그런 전문성이 들어간 그런 것들이 좀 섞어서 예. 민주주의라는 것은 그럼 입법, 사법, 행정을 좀 동등하게 권력을 좀 나눠서 이렇게 가면 좀 어떨까? 이래서 제도가 보편화되고 그것이 20세기 들어와서 전 세계적으로 펼쳐나가서 우리나라까지 들어온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권력은 상권은 동등하게 분립되어 있다. 이것이 네. 바로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선출 권력이라고 해서 무조건 우위에 선다고 한다면 예. 그것은 중우정에 가까운 것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민주당이나 뭐 대통령께서도 약간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교과서에서 한참 벗어난 얘기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예. 위험한 말씀이셨는데 어쨌거나 사법부가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사법부를 이렇게 뒤엎는다면 3심제가 왜 있습니까? 사법부도 사실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3심제를 두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민주 정치 내에서는 사법부 내에서도 견제가 있고 그리고 행정부 내에서도 견제가 있는 것이고 행정부의 여러 가지 결정에 대해서 감사원이 또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 여러 가지 견제 장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출 권력이 모든 것에 우선한다는 그러한 논리로 이런 것을 해석한다면 예. 저는 교과서에서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것이어서 예. 공부를 좀 다시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좀 충고를 드리고 싶은데 예. 어찌됐거나 또 이번 사안이 대통령의 사감이 비롯된 것 아니냐 이런 의심까지 빚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그러한 감정 절제에 대해서 조금 선을 넘어서고 있다는 국민들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예. 고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수근 부위원장께도 반론을 일단 이재명 대통령은요 아무래도 내란에 대한 역사적 심판은 명확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이고 또 법원이 뭐 굳이 성역은 아니잖아요. 선출된 권력도 처벌되고 구속되는데 왜 성역인 것이냐. 그리고 사법부는 국회 권력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어요. 어떤 네. 측면이냐면 아니 과거 국회의원들이 검찰에 한마디 제대로 한 적이 있었나요? 법원에도 제대로 못했어요. 그것들은 본인들이 어떤 수사에 연계됐을 때 검찰이 수사하고 법원이 판단하기 때문에 검찰과 법원을 좀 성역화한 측면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보십시오. 검찰청이 해체되는 시기잖아요. 검찰청도 검사도 잘못하면 이제 청까지 폐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사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기현 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엄격한 법잣대를 들이대야 된다면서 구속 취소를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했잖아요. 예. 이 결정이 난 지 6개월 이상이 지났습니다만 국민은 어느 누가 저 시간으로 계산해야 되는데요. 저 풀어주세요라고 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법원이 그런 판단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법원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께 사과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왜 사과하지도 않고 어떤 판단에 있어서도 이건 재판의 독립이다. 정치적으로 개입하면 안 된다라는 그 한마디만으로 성역이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한 측면에서 법원도 선출된 권력 위에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예. 비판에서 제외될 수 있는 권력이 아니다라고 하는 측면인 것이지 선출된 권력이 무조건 사법부 위에 있다 이런 판단은 아닌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어제요 말씀드린 대로 국무총리 관저에서 당정대라고 하죠. 고위 인사들이 모여서 만찬을 했습니다. 그 영상 한번 좀 보겠습니다. 악수하는 너무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악수가 어색하잖아. 너무 이상해. 악수가 어색하잖아. 이거 형이 가운데 서봐. 됐어. 가끔 싸워야 되겠다 이제. 그보다 형제가 더 싸워. 우리 김병기 원내대표님께 위로드리고 더 힘내시라고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저렇게 어제 만찬을 하고 오늘 오전에 최고위에서 악수하고 박수치고 이제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강한 메시지가 나온 겁니다. 두 분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당의 갈등을 보강하기 위해서 정부와 대통령실이 나섰어요. 김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이제 저 두 사람의 갈등은 완전히 이제 사라진 겁니까? 이제 그건 또 알 수가 없죠. 수면 아래 가라앉은 것인지 예. 완전히 해소가 된 건지는
다음에 어떤 또 다른 어떤 정책이나 어떤 정치적 이슈가 있을 때 조금 두고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은 바로 그 전전날인가요? 애도 그 회의석상에서 분위기는 좀 냉랭했죠. 냉랭했고, 예. 예. 그리고 뭐 같이 식사하자는 얘기도 좀 외면하고 이제 이랬었기 때문에 금방 그렇게 마음이 풀리지는 않겠죠. 예. 그러나 사실 집권 대통령 취임하고 이제 100일 조금 지난 이 마당에 여야 간의 어떤 갈등과 긴장 국면도 아니고 집권당 내부에서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야 간의 합의 과정도 이를테면 뭐 지지층 국민들의 의견을 매우 존중하면서 방향을 맞춰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또 설득하고 소상히 알리고 이런 과정도 수반이 돼야 되는데 예. 그게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좀 서로 오해가 있었고 서로 책임 공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 결과적으로는 저런 모습이 이제 조금 다행스러운 일이긴 합니다만 여당 지도부의 리더십에 생채기가 난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고요. 향후에는 어떤 합의건 그 무엇이건 간에 조금 좀 설득하려는 노력, 또 소상히 예. 내용을 알리는 노력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이번과 같은 어떤 오해 이런 예. 것들이 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저기 총리공간에 모였던 5명의 저분들이 지금 뭐 정책이건 뭐 정부적 판단이건 간에 아마 중심에서 당정대의 어떤 중심을 이루는 그런 인물들인 것 같은데요. 예. 향후에는 뭐 같은 일이 좀 반복되어서는 국민 불신을 자아내기 십상이니까 예.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이번의 상황을 좀 반면교사 삼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어제 뭐 정청래 대표 SNS 보면은 김병기 원내대표하고 아주 친하게 내려오는 모습도 찍혀왔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건 이승우 부위원장님, 사실 저 갈등이 지지자들의 의견이 아주 강하게 작용을 해서 좀 터진 면이 있어서 어제 저 회동을 민주당 지지자들은 어떻게 보고 있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까? 저는 뭐 긍정적으로 봉합되는 것으로 볼 거라고 예. 봅니다. 다만 지지자들 입장에서 어떻게 내란 특검을 합의를 하지? 예. 라고 하는 비판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뭐 수박이라는 발언도 많이 나왔고요. 그런 측면에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좀 화가 많이 났던 겁니다. 이게 합의의 프로세스라는 게 원내대표가 당대표에게 보고하지 않고 스스로 결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그런 네. 것 때문에 많이 서운했던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내대표와 당대표가 계속 싸우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여권으로서는 굉장히 불안한 요소잖아요. 예. 다 같이 모여서 그래서 협의를 한 거고 서로 좀 서운한 부분을 푼 것 같고요. 아무래도 여야가 영수회담을 통해서 우리가 협치하고 대화하자 그랬기 때문에 아마 합의 과정에 있어서 조금 더 협치에 방점을 두다 보니까 굳이 협치할 대상이 아닌 특검에 대해서도 이렇게 해서 강성 지지층이 엄청나게 좀 분노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여야 협의보다는 특검에게 이미 막혔잖아요. 예. 특검이 수사하다가 좀 수사기관이 더 필요하면 국회 연장 요청을 하면 되는 거고 예. 수사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 요청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풀어나가면 되는 것이고 좀 국회라든가 정치권에서는 약간 거리를 두는 것이 오히려 이 내란 특검 등 특검이 더 성공적으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 방향으로 여야가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